오오오오 안돼 웅아. 그만 그만. 오오 웅아. 웅아 다쳐 그만해. 그만. 오늘 미스터정 왜 출렁댔지? 응. 왜? 나갈 때 웅이 가게에다 데려다줘. 아니야 언니 데리고 나갈 거야. 시키는 대로 해. 괜히 거리적거린다고 외곽으로 돌리다가 미아 보스 신세지게 하지 말고. 알았어. 아예 미아보스다가 맡겨주고 나갈 테니까 아예 퇴근하면 그쪽으로 가봐. 좀 봐줘. 우리가 웅이 없으면 뭘 바라고 아침부터 이 고생이겠니? 자. 다녀오세요. 웅아! 다시 가. 웅아! 이모가 드림랜드 데려갈게. 이거 아침마다 이게 무슨 탈주국이야 그래? 안 그래도 밥 세 끼 먹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여자만 집에서 아이 기르란 법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더러 사표 내고 집에서 아이나 보라 이거야? 당신 처제한테 매달 용돈 몇 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 당신 일요일날 어머니 하신 말씀 생각 안 나? 돈 한만 벌면 뭐래? 웅이 하나 잘못되면 만사 끝장이야. 모르시는 말씀. 부들간데서 속만 끓인다고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젠 자녀 교육도 돈이 말하는 시대라고요. 아니 돈 없으면 웅이 뭘로 밀어줘요? 엄마! 아니, 당신 아침부터 남편 귀팍 꺾어놓을 거야? 찔리는 데가 있으면 대호각성 하세요. 오늘은 상담처 온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아니, 상담은 꼭 호텔 커피숍에서 해야 되나? 아니 이 호텔 커피숍 책임자가 인테리어 상담하겠다는데 다른 다방으로 불러내요 그럼? 알았어. 내리긴 해. 당신 잘 들어두세요. 우리 웅인 절대로 대학 교수 안 시킬 거예요. 맨날 논문이다 학회 보고서다. 당신 대체 오호, 알았어. 인테리어 사장이나 시켜. 오늘부터 연구실에서 밤새울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알았으니까 아침에 웅이하고 약속한 거나 잊지 마세요. 오케이. 뭐라고요? 교통사고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화 올리겠습니다. 자료 정리 끝났어? 네, 선생님. 그런데 어째 표정이 그 모양이야? 드디어 처녀 부고장이라도 돌릴 작정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자료 정리한 거나 가져와요. 그보다 선생님, 빨리 가보세요. 웅이가 교통사고를. 옹이가? 가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선아. 방금 보고 왔단 말이야. 자전거 타고 뒤쫓아오는 거.
엄마야, 웅아? 웅아! 웅아 눈 떠! 웅아 눈 떠! 여보세요. 합의 보면은 우리 웅이가 살아서 돌아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웅이만 돌려보내줘요. 여보, 여보, 오늘 두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려요. 여보. 잠깐만요. 아니 여보.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소? 어떻게 말씀드리죠? 무슨 면목으로요? 안 그러면 어쩔 거요? 일요일이 되면 새벽같이 웅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실 텐데 말이요.
누구세요? 애비냐? 어여 와라. 아니, 웬일들이야? 어여 올라와. 자, 씻고 올라와. 올라와. 아유, 춥다. 웬일이야? 웅이는 어쩌고 너희들만 왔어? 아버지 계세요? 작업실에 계시다. 이틀째 웅이만 그리고 계시지 뭐냐. 애들 왔어요. 애들. 웬일들이냐? 출근들 안 했어? 최고의 선이야. 최상의 기쁨이고.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너 그거 맨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웅이를 강물에다가 뿌리고 오는 길이란 말이야? 아니 난 무슨 소린지 통 모르겠구나. 우리 웅이가 왜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우리 웅이가 왜 너희 아버지 자식들 잘못될까 봐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오신 어른이시다. 쓸데없는 소리. 아가 가슴이 아프기야 누가 너만큼 아프겠냐. 네가 낳은 네 자식인데. 그러나 잊을 건 빨리 잊어야 한다. 속세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다 뜬 구름 같은 거란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팔자속 안으로 돌려야지. 하지만 옛날 같으면 말 못할 부려다. 당장 하나 낳아서 내 시어른한테 안겨드려야 해. 웅이를 잇는 길은 그 길뿐이다. 그리고 너희 시어른 내일 모레면 벌써 이른이셔. 가게금 뭐고 다 때려치우고 몸조신 잘해서 실한 자식 하나 두어두도록 해라. 이러고 앉아 계실 줄 알았어요. 나가요, 선생님. 아니야, 내 걱정 말고 먼저 나가봐. 나도 곧 나갈 테니까. 제발 기운 차리세요, 선생님. 잊을 건 잊고 할 일은 해야잖아요. 당장 학교 보고서도 보내야 하는데 밤낮 이렇게 넋놓고 계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알았어, 곧 보낼 거야. 그리고 사모님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제일 슬픈 분은 사모님이세요. 선생님 아니면 누가 사모님 위로해드리죠?
누구세요? 처제. 언니는? 방에 누웠어요. 아니 그냥 누워 있어요. 식사부터 하세요, 형부. 생각 없어요. 좀 드셔야죠. 그래야 언니도 물 좀 먹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형부가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 언니가 뭘 어떻게 입에 대겠어요? 기운 좀 차려. 우리 한 며칠 동안 어디 여행이나 다녀올까? 당신 내가 밉죠. 동해안이 어떨까? 겨울바다 아마 볼만할 거야.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아니면 제주도도 괜찮겠지. 당신 자식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떡하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당신 부모님은 그냥 계시겠어요? 아이 못 낳는 여자 당장 갈라서라면 당신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웅이가 죽은 마당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됐냐고. 당신은 독자예요. 어쨌든 대는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길래 내가 뭐라 그래서 그따위 수선 받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이럴 줄 상상이나 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여자가 연구변이는 말이나 되느냐고. 뭘 믿고.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덕분이지? 기가 막혀. 여보, 우리 똘똘한 놈 한번 멋있게 잘 키워봅시다. 응? 말해봐요. 누가 낳아줬어요? 아, 그거야 우리 두 사람의 합작이지. 어느 여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래도 봐. 자기 자식이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아유 팔싹둥이. 형부, 웅이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네, 이럴 줄 알고 왔다. 이 물건 당장 치우지 못하겠니? 아니 어머니. 이딴 거나 쳐다보고 앉았으면 뭘 해. 새학이 나와서 새들은 뭘 작정해야지.
뭐라고? 언니. 언니. 비켜! 철딱함이 없는 것들 잊어버릴 건 일찌감치 잊어버리든 해야지 뭐. 어머니! 야속 타는 생각 들거든. 아들 하나 당장 나와. 이따위 장난감 내가 차떼기로 사다 댈 테니까. 전 웅이뿐이에요, 어머니. 더 낳고 싶지도 않지만 나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 영구 불임 수술이라는 걸 받았단 말이냐? 대체 네가 생각이 있는 아이냐 없는 아이냐? 네가 뭘 믿고 그런 수술을 받았어? 도대체 네가 뭘 믿고 그따위 수술을 받았느냐 말이야?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웅이 하나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자식 탈 없이 잘 크게 둔다고 누가 보증이라도 섰어? 아니 수술을 받아도 그렇지 그걸 왜 네가 받니? 남자는 다시 써먹을 일 있으면 풀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 몰랐어? 여자의 본분이라는 게 뭐야? 남의 집 대를 이어주는 거야 첫째는. 그런데 네 몸이라고 네 마음대로 망가뜨려 놔? 어머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남자가 애 낳는 법 없어.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 웅이 다시 살려내든지 어디 가서 본디대로 고쳐놓든지 둘 중 하나야. 병원에 다녀왔어? 네. 그래 뭐래? 요즘은 보건수술 성공률이 65%래. 여보, 다신 웅이 하나로 안 되겠어요? 참, 여보, 아버지도 혼자시고 나도 독자야. 그런데 웅이 하나로 되겠어? 그리고 말이야 집안이 먼저 웅성웅성하는 구석이 있어야지. 안 그래? 여보, 하나만 더 납시다. 응? 하나만. 전 이제 안 돼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당신 그랬잖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보건수술하면 된다고. 염증이 있대요. 수술한 지도 너무 오래되고 전혀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웅이 하나로 이건 끝이라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따위 수술 받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한석 안 받으니까 내가 받은 거 아니에요. 여자가 수술 한 번 받는데 얼마나 늙는지 알아요? 당신이 대신 수술 받았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아, 그 수위 없는 수박 노릇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사람이 달라진대요. 사람들이 공연에 신경을 쓰다가 자기 마누라 개패도 두들겨 패지를 않나. 펄펄 뛰는 젊은 애들이 갑자기 애 늙은이가 돼서 비실비실 거리지를 않나. 또 어떤 친구들은 말이야 그냥 도로 보건수술 해달라고 그냥 병원 찾아다니면서 펄펄 뛴대요. 그거 아주 고약한 수술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받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웅이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안 돼. 정말 안 되겠어. 자, 한국에서 안 되면은 외국이라도 가봐요. 그래. 너 어쩔 작정이야? 이걸로 영영 대를 끊어놓겠다는 거야? 뭐 자식 낳아 덕볼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 덕 보겠다고 너 나 키운 줄 아니? 결혼시켜 살림내서 따로 살망정 자식은 있어야 돼. 어머니 세상 바뀌었습니다. 말 같자는 소리 집어쳐. 네 말대로라면은 자식 없어도 늙어 걱정 없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씨 말라서 나중에는 무인지경 되겠다. 어쩔 작정이야 말해봐.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사. 마누라 아끼는 것도 좋지만 남의 집 대는 안 끊어놓아야지. 부부는 돌아놓으면 남이야. 자식하고 맞바꿀 생각 말어. 가시게요. 너희들 살림 내준 것보다 잘못이야. 돈 벌 생각 말고 집에서 웅이나 잘 키우라는 내 당부 너 끝까지 못 들은 척 했다. 뭐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질 생각 없다. 너희 둘 갈라놓을 생각도 없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자식은 있어야 해. 가시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결자 해지라 했다. 네가 묶었으니 네가 풀어. 쉬어가면서 해요. 내일까지 면 되니까. 오늘 끝낼 거예요. 탈구하신 기념 파티도 열 거고요. 아니 미스 강이 왜? 전 선생님이 이대로 영영 주저앉아 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논문까지 끝내셨으니 꼭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오늘 저녁 별일 없으시죠? 글쎄. 제가 저녁 살게요, 선생님. 사면은 내가 사야지.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기운 차려서 신바람 난 건 저거든요. 물론 사모님도 계시지만요. 논문 준비는 잘 돼가나? 그까지 타기야 금년에 못 따면 내년에 따죠,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일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금년 가을까지 학위를 못 따면은 시집 간다고 수선 동안 그럼 지도 교수에 대한 협박이었나? 괜히 해본 소리죠, 뭐. 빨리 하겠다면은 그만큼 빨리 이 연구실을 떠나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두 자리 숫자로 보여요? 내가 보기에는 학위도 하기는 영 글렀구만. 어머, 정말 제 IQ가 두 자리 숫자로 보여요? 두 자리 숫자기커녕 한 자리 숫자도 못 돼 보여. 치, 논문 내놓고든 보세요. 시간. 나침반 달려있는 시계 본 적 있나? 인생의 방향과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라, 이 말씀인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국 시간 낭비한다는 거지. 인간은 누구나 가장 정확한 목표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시간 낭비 말자면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되겠죠, 뭐. 예. 견적을 뽑을 수 있어야지 주문을 받지. 당분간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주문만 받아. 너 아이 더 안 낳을 거지? 주책이야. 아내가 몇 살인데 애를 또 낳니? 그래도 수술은 받지 마. 전 귀찮으면
애 아파트로 받으라고 하고 말이야. 아니, 너 수술 받았니? 돈 필요 없어. 집에 들어 앉아서 애나 잘 키워. 네 남편 알아? 알면 뭐래. 결국은 여자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래서 자식이 꼭 있어야겠대? 그렇게 되겠지. 하기사 내가 사는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소출한 터를 안 남기고 사라지려 하겠어. 뭐 대단한 인생들이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 갈 일이지. 그건 네 남편이 결정할 일이야. 여보세요? 엄마야.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뭐야? 엄마 사다 줬잖아. 저런. 조심해서 가지고 놀지 않고서. 그래. 알았어. 엄마가 사가지고 들어갈게. 그럼 대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래. 아니 그럼 다신 임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경험이야. 남의 경험도 제2의 경험이니까 편리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은 있어야 돼. 자식 키워보지 않은 사람 효도도 못해. 하지만 선생님, 세상에는 아이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인생 막 내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그래도 선생님은 보람 있고 행복했었잖아요. 그런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5년이나마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안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조금 더 면이 안 돼. 선생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요. 우린 모두 순간에 살고 있어요. 오늘 밤 우리 둘 다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하죠? 우린 모두 매일 아침 다녀올게 하는 유언을 남기고 집을 나서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 오늘 하루 더 살았구나 하고 안드 한심을 내쉬고요. 결국 산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 아닐까요? 준비가 너무 길어. 아직도 멀었어요. 일어나세요. 차 가지고 가실 거예요, 선생님? 버리기엔 아직 일러. 택시 타고 가요. 네? 미스감도 아직 일러. 안 돼요. 걱정돼서 안절부절 못하느니 차라리 함께 타겠어요. 택시 타고 가요, 선생님. 네? 그러지. 가요, 선생님. 선생님은 당분간 사모님하고 별거 생활 하셔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서 고생도 좀 해보시고 부부가 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선생님한테 어떤 존재라는 걸 절실히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웅이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래도 선생님은 행복하신 분이니까요.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생활한다는 거,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 먹으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래? 그럼요. 세상엔 사랑하면서도 함께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남한테 맡겨놓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순간순간을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살 거예요. 어차피 죽을 텐데 사랑은 해서 뭐래. 아, 선생님도 참. 제자야. 조교 노릇하면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 애인데 순진하고 밝은 애야. 순진하고 밝을지는 몰라도 야생마처럼 튼튼하고 쭉 빠진 아가씨였어. 그런 애가 팔짱을 끼고 아양을 떠는데 네 남편이 부처님이니? 그 정도야 대학교에서의 보너스로 생각해줘야지 뭐. 집이니? 아무튼 알려줘서 고맙다. 너 설마 하다가 남편까지 잃어버릴 작정이니? 요즘은 부다쳤다 하면은 일 나는 세상이야 얘. 그래 엄마 갈게. 엄마 찾나 보다. 그만 끊자. 그래 끊는다. 누구세요? 처자는 친구만 내렸어. 씻고 식사하세요. 당신 뭐 좀 먹었어? 웅이가 없으니까 당신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가 보죠? 술 한잔 했어. 학교 보고서도 끝났고 해서 말이야. 그것뿐이야. 미스 강이랑요? 그럼 미수광 말고 또 다른 사람 있나? 걔가 아마 25이래죠? 아마 그럴 거야. 당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오늘 사무실에 놔둬왔어요. 그래? 디자인실 처분할까 했는데 그냥 잡고 있기로 했어요. 웬만하면 처분하지 그래. 당신 신경도 복잡할 텐데. 그것마저 없다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았어요. 일을 한다는 거 반대는 하지 않지만 거기다 매달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당신은 매일 밖으로만 나돌고 나는 기다리기만 하는데도요? 그건 웅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웅이가 만들어주고 간 이 공백 무엇으로든 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어? 이 방을 금덩어리로 가득 채운들 우리 가슴속에 빈자리를 채워주겠어? 당신은 걱정 없어요. 또 나오면 될 텐데요 뭐.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낳지를 못하는데 봉황새가 물어다 주나? 누가 알아요? 당신을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아가씨가. 쓸데없는 소리. 처제가가 나가 문 열어줘요.
세상엔 사랑하면서도 함께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은 모르시죠? 아버님 오셨어요. 둘이서만 오붓하게 사는 맛이 어때? 죄송합니다, 아버지. 바보 같은 녀석. 내가 뭐 너한테 제사 얻어먹을 걱정하러 온 줄 아니? 살아계실 때 효도할게요. 이 아파트 처분하고 성북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거 없다. 그 사이 늙은이만 사는데 익숙해졌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사람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요즘 너희들 애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자식이란 게 말이다. 생기면 키우고 안 생기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자식 못 가져 안다라는 거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은 없어. 제가 그렇게 실망스러우셨어요, 아버지. 부모는 다 제 자식이 인생살이에 고통이나 슬픔을 모르고 평탄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근데 요즘 네가 웅이를 잃고 슬퍼하는 걸 보니 내가 죄스러워지더구나. 널 낳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도 결국은 그렇게만 살고만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는 외롭고 불편해서 하는 결혼이고 남들이 낳는다고 해서 애를 갖는 일이야.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 자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어야 하는 인생살이의 고통은 생각을 안 해.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태어나게 한 데 대한 책임은 다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넌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또 말이야. 죽는 사람은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 죽은 사람을 부둥켜안고 애통 절통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그 사람들의 한일 뿐이야. 죽은 자가 귀신이 돼서 내려다본다면 이 사람들 왜 이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거야. 약주 한 잔 올릴까요, 아버님? 그래, 그것도 좋지. 어디 있거든. 한 잔 가져오너라. 네, 아버님. 임마, 마누라가 최고야. 자식 하지만은 네가 네 엄마보다도 나한테 잘해? 네 엄마가 무슨 일을 하나 꾸밀 모양이야. 손주 보려고. 그래서 내 미리 귀띔 해주려 왔는데 그 자식 보겠다고 쟤 울리지 마라. 알았지? 네, 아버지. 오늘 어머니께 호출 받으셨죠? 아니, 뭐 어떻게 알았지? 불려가시면은 틀림없이 아이 문제로 추궁당하실 거고요. 그렇죠? 남의 전에 신경 쓰면 그거 모두 버릇이야. 아, 딱하니까 그렇죠. 뭐. 단단히 벼르고 부르시는 모양인데 작전 계획이 좀 섰어요? 부모 자식한테도 무슨 작전 계획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개인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역시 부모와 자식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어디 가서 아들 하나 낳으라고 강요하시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살기 위해선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아주 강력히. 말씀해 보세요. 아이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안에는 애가 있어야겠더라. 넌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집안에 애가 없으면 부부가 제각각이야. 남편은 남편대로 밖으로 나돌고 그러다가 일 저지르고 수틀리면 남남되는 거야. 두 사람 정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소리다. 벌어서 물려줄 사람 없는데 무슨 재미로 일을 해? 결국 살살 밖으로 놔두는 거지. 그러다 몸 버리고 재산 날리고. 자식 없으면은 남자는 풀이 죽고 맥이 빠져. 겉늙는다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지 남편 지가 위해줘야지 누가 위해주나. 여자는 그저 남편이 펄펄하고 볼 일이야. 대만 있게 해라 그저. 연려가 따로 없느니라. 가시려고요? 그래. 너희 시어는 혼자 계시다. 통 진지를 안 드셔. 가서 뭐라도 좀 권해드려야지. 간다 그럼. 아니 시험관학이요? 어머니 자식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과자 부스러기입니까? 그렇지. 사람의 새끼는 사람의 배를 빌어서 태어나야겠지. 아니 대리모를 두자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세장가 들려? 걱정 마라. 너희 집사람하고는 이미 얘기가 된 거니까. 집사람이요? 집사람 만나셨습니까? 여자의 소임이 뭔데? 남의 집 대를 이어주는 게 첫째야. 집사람이 대리모를 승낙했습니까? 안 하면 어쩔 거야? 남의 대 끊어놓을 거야? 여자는 살살 달래야 한다. 내가 오늘 알아듣도록 얘기했으니까 각오는 돼 있겠지만 그저 통사정하는 척해. 알아들었어? 각오는 무슨 각오? 너 그렇게 해서라도 애를 갖고 싶어? 대리 뭐라니? 돈 주고 애 낳게 해서 빚덩이 안고 들어오는 거 그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너 언제부터 그렇게 치사해졌어? 아니 안 그러면 어쩔 거요? 아니 자식 하나 없이 얘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여보, 당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겪었을 때 민식이 자른 얼굴 쳐다보고 용기 얻던 일 생각 안 나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봐? 웅이를 잃고서도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말이야. 가슴 아픈 건 한순간이야. 잘 생각해서 처신해. 배고프겠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선영 문제로 말이야. 자 나가지. 제가 대리모 하나 구해드려요. 농담이 지나치구만. 여기까지 따라 나왔으니까 저녁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응? 자, 일어나자고.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조건 없이요. 게다가 진짜 처녀로요. 어때요? 괜찮은 조건 아니에요?
좀 따라와 주세요. 화나셨어요? 아니, 진심을 농담처럼 말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비극이죠. 비극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지. 뭘 위해서 건배하죠? 혜인의 젊음을 위해서. 선생님은 언제나 이렇게 권성이세요? 누구한테나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어떡하나. 짠 마시지. 결혼은 언제쯤 할 작정이지? 대체 몇 번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말이야. 전 제 생활에 대해서 죄다 말씀드렸어요. 장래 문제도 모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요. 알았어. 약속하세요. 할 얘기 없으면 재방송 시키는 거 다시는 안 하시겠다고요. 그래, 약속하지. 전 요즘 선생님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해보곤 해요. 말씀드릴 수 없는 가능성까지도요.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존경스러운 선생님, 한 여자를 끝까지 지켜주는 미더운 남편, 개인 내의 욕망이나 번뇌를 초월해서 열심히 후진들을 키워주시는 훌륭하신 선생님. 그 이상은 무리겠죠? 내겐 둘 다 벅찬 요구 같은데. 난 교수를 직업으로 택한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니까. 힘겨우시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전 선생님을 해서 좌절하고 싶진 않거든요.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가슴속에 새겨두고 싶어요. 그런 선생님을 위해서 건배. 무슨 일 있어 언니? 남을 다녀. 아이 문제? 신경 쓸 거 없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래도 형부한테는
아이가 있어야 되겠지. 결국 헤어져야 한다는 얘기니? 편법이 있지 않을까?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이야. 편법? 자식을 갖기 위해서는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는 얘기니? 네 말대로라면 네 형부가 만약에 어떻게 됐다면 내가 어디 가서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얘기니? 아니 언니, 얘기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성경 돌아가면 의무는 남녀 공통이야. 어떤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을 수가 없어. 형 보셨나 봐. 형 보세요. 늦으셨군요. 한잔했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형 뭐 식사하셔야죠. 아, 밥 생각 없어.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말을 해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없어도 돼.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벽화처럼 아니 조각처럼 이렇게 앙져 있기만 해도 돼. 그래도 되는 거야? 취하셨군요. 씻고 주무세요. 씻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남편이 들어왔는데 번쩍만쩍도 안 해? 이래도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제 내가 싫어졌다는 거야? 그런 건 당신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나는 언제까지 당신을 이런 눈치로만 보고 살아야 안 돼? 옷이나 갈아입으세요. 이젠 취하지 않고는 집에 못 들어와요. 그럴 일이 있었어. 나 때문이라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리 비워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못 버텨가겠다는 거야? 그러나 갈라서는 순간까지는 당신의 충실한 아내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남편을 이 식으로 대? 당신 지금까지 누구하고 술 마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얘기해봐요. 어제는 미스강하고 마셨어요. 오늘은 누구하고 어디서 마셨어요? 오늘도 미스강하고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당신 그렇게 미스강하고 밤낮 붙어 다녀도 되는 거예요? 철없이 따라다니더라도 당신이 공과사를 분명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미스강 때문이야? 당신은 어쩌면 난 우웅이 때문에 천하의 대역죄인이 돼 당신 품 앞에 벌벌 키며 사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젊은 여자 데리고 카페니 스카이라운지니 좋은 것만 찾아다녀요? 미스강 때문에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난 한 번도 미스강을 제자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당신 목욕물 받겠어요. 제발 좀 그만 둬요. 어제도 먹여, 그제도 먹여. 난 땡기던 놈이라고.
괜찮아요? 아, 취했나 봐. 취했어. 주무세요. 내 차. 웅이 차. 내 차. 술 좀 가져. 술 좀 줘. 술. 이러실 거 없어요. 꼭 애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드리겠어요. 누가 나간다는 거야? 왜? 진심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말씀만 하세요. 이별은 웅이 한 번만으로 충분해. 웅이 한 번만으로. 그럼 대리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닥쳐! 말씀하세요. 대리모 하나 구해드려요? 여보, 소도 애미하고 새끼가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린다. 그럼 어떡하죠? 대리모도 안 되겠다. 양자 입양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 대체 어떡하죠? 차라리 우리 둘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것도 괜찮겠지. 언젠가 신문에 났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약을 먹고 그 자식의 뒤를 따라갔다고. 왜 좀 모질지가 못해요? 남들은 자식 잃고도 잘만 삽디다. 저강지쳐 버리고도 출세만 하고 대리모도 모자간에 생입을 시키고도 돌잔치만 잘 벌립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당신 곁을 떠나기로 한 건 사랑만이 전부일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껏 버텨온 것이 결과적으로 당신을 괴롭히기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떠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만 했던 여자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새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아이 못 낳게 만든 건 바로 나야. 인상아, 세상 남자가 모두 나 같으면 누가 딸 낳아서 사위 보겠냐? 아이한테 잘 가르치십니다. 남들은 자식 낳아 효도하는데 얘는 왜 마누라 얼굴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지요? 그게 어디 사는 거예요? 자식이 꼭 필요하다면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키워. 자식이 별거냐? 데려다가 키우면 자식이다. 그리고 임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자식이 뭐 재물이냐? 몇 년 만이지? 글쎄, 웅이 낳고는 못 와봤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텐 뭐라고 말하지? 숨길 거 없어. 죄지고 쫓겨난 거 아닌데 뭐. 그래도 이렇게 떠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형부 뜻이 아니잖아. 내 뜻도 아니야. 하지만 남의 대로 끊어놓을 순 없지 않니? 길은 얼마든지 있어. 선택권을 주는 거야. 오늘
시간 다 빼버렸어요, 선생님.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고모.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전화 왔었어요. 사모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이던데요. 사모님 친정 가셨죠? 모시러 안 가실 거예요? 글쎄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라뇨? 아이 못 낳는 여자 아내 자격도 없단 말씀이세요? 한 며칠 푹 쉬게 내버려 둘까 해서 말이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글쎄 갑자기 심령은 푹 늙어버린 것 같구만. 가시더라도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그냥 가겠어. 다녀올게. 선생님? 곧 봄이 올 거예요. 봄이 오직 하나. 남은 동안엔 논문 좀이나 착실해요. 네, 드라마들 잘 보셨습니까? 자식은 한 살이 먹어도 부모 속을 썩이고 50살이 먹어도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 속에는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을 부부 중심으로 할 거냐, 자녀 중심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 결혼의 목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분 교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의 황필호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최영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족계획협회의 이양지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는지 황필호 교수님부터.
글쎄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족 계획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그 중공이나 이런 데 인도 같은 데 많이 말썽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작용, 막 이런 그 문제를 한번 그 다뤄야 될 그 시기가 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상당히 시기에 맞는 그런 드라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사회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거기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건데 전반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는 우선. 이양지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첫째 이걸 보면서 여자가 여자의 권익을 더 억제하는구나 하는 걸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의 말씀이 정말 참 시원하게 방향을 제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정관 수술을 하면은 막 그냥 뭐 신경질 나고 뭐 하는데 그건 조금 그 양반이 좀 조금 지나친 설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상의 문제가 나오고요. 찍어보시고 조금 나중에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부인의 경우 염증으로 불임술 보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그 결론을 빨리 내리는 거 이것이 좀 조금 성급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 부부들이 그 남자가 한 40세 정도가 되는데 이제라도 아기를 갖는다고만 해보자 이게요. 그러나 그러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이 오네요. 또 한 가지는 만약 임신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아들을 꼭 가질 것이냐 확신을 갖겠는가 하는 문제. 이런 저는 좀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애기 엄마가 말이죠. 영구 불임 수술했잖아요. 남편하고 상의 없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단독으로 자기 혼자 했다는 거는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남편하고 일단 상의를 한 끝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뒤에 계신 분요. 그 시어머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며느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소임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대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는 양자도 많이 입양해서 키울 수 있고요. 또 자식 못 낳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를 짓는 게 여자의 소임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이라고는 인정을 하십니까? 네, 인정은 합니다. 가능한 한 자녀를 낳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에 결혼하신다면은 자녀를 몇 분 두시겠어요? 저는 한 3자녀 정도 뒀으면. 3자녀요. 네. 시대 추세에 역행한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네, 물론 그렇긴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저 자신도 대가족 하에서 자랐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요새 문제되는 이기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요. 그런 거 네, 계속.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대가족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그리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 그리고 너무 자식에만 의존하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 계신 분은 자녀를 며칠 두시게 결혼하신다면? 저는 한 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폭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명을 낳아도 그 인구 증가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그 한 명도 인구 폭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하면은 두 집에 한 자녀 갖기 운동해도 네, 찬성하시겠어요? 저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꼭 자식이 있어야만 엮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어른들 말씀에 대를 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대 짓기 위해서는 자식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자식이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부부간의 사랑의 산물로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모를 두면서까지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결혼 후 자녀를 몇 자녀 두시겠어요? 둘 정도 뒀으면 좋겠어요. 둘이요. 네. 아까 분은 셋이었는데 하나 주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딸만 둘인데요. 아,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한 자녀로는 너무 이렇게 외롭고 쭉 이렇게 옆에 친구들 보면요, 이렇게 혼자 외동으로 자란 애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성격들이 약간 좀 뭐가 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녀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뜻밖에도 미혼 남녀들 중에 한 자녀 아니고 두 자녀, 세 자녀를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역시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시책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역시 이런 것은 개인에게 맡기고 네. 홍보나 이런 것을 끝나야지 마치 어떤 뭐 사실은 자라나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형제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무난하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역시 그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글쎄, 난 이 문제를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걸 꼭 같아야 된다고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또 강요하고 또 자기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이 문제는 개인한테 이 오늘날 사회 구조가 이러니까 많은 자녀를 낳아서는 키우기도 어렵고 훌륭하게 키우기도 어렵고 또 여자들도 활동을 해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또 왜냐면 우리나라로 봐서도 인구가 너무 폭발하는 건 곤란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걸 계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뭐 그중에 안 놓겠다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안 놓으면 이제 압력이 있고 뭐 낳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자꾸 놓지 서구 사회 같이 안 놓는 것이 좋다는 걸 맛을 보면은 안 놓으려고 할 경향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냥 난 일방적으로 뭐 두 집 간에 하나라든가 뭐 둘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저 우리 오늘날 사회 구조를 생각해서 각자가 그야말로 가족 계획을 하라. 난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보시기에는 지금 측에서 말씀은 언젠가는 이제 그 많이 나라 할 때가 오리라는 말씀이야. 또 다른 나라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제 애 좀 낳아주십시오 할 때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 낳는 거 좋죠. 그런데 아까 셋도 낳는다 했는데 어떻게 낳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가족 계획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획일적이라는 얘기는 조금 제가 좀 거북하게 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같은 값이면 아기를 낳을 때 여성의 나이가 어머니의 나이가 가장 좋은 때 낳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넥타이를 말이죠. 이걸 사실 적에도 골라서 사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싫으면 버리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싫으면 버릴 것도 골라서 사는데 아이는 이건 일생 동안을 정말로 이거는 서로가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사이가 되는 사이인데 아무 때나 낳을 것이냐. 그래서 25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조사된 그런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숙한 상태의 그 어머니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는 만 25살에서 29살이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 것은 가능하면 3년 이상 터울을 갖고 같은 값이면은 같은 해라도 한 5월 정도 낳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뭔가 그걸 계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둘이냐 하나냐 하는 문제 같은 거는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결정해서 선택을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각자가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나누는 게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성숙한 그 성인으로 기를 그 책임을 경제적 감정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애정의 표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런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 현재 드라마를 보면 말이죠.
애기 하나만 가졌다가 그 아주 불행하게도 아기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시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대리모래도 구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장께서 먼저.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는 도의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고 인륜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황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이제 이게 전통적인 윤리와 이제 그 새로운 윤리의 어떤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어머님이 이를테면 전통적인 윤리를 대표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설해도 나야 되는 어떤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윤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역시 이제 새로운 윤리라면은 또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아이를 가져야 된다면은 뭐 없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하겠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자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양자는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뭐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리모래는 그 출산 방법은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발전된 방법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시바시라는 영화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실 도덕적으로나 용인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리모. 아까 드라마에서. 예, 그래서 대리모라는 것이 뭐 옛날에도 대리모가 있었고 또 오늘 서구 사회도 서구 사회는 우리 같이 뭐 자녀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데도 서구 사회도 또 그런 게 있고 한데요. 뭐 거기 어느 것이 꼭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가 그러다 시어머니가 옳다든가 뭐 그렇게 이해하기는 곤란하고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게 결국 옳은 거 그런 걸 결정하는 거니까 지금 다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옛날 가고 지금 새로운 사고한테 같이 사니까 이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는데 뭐 내 생각엔 남녀가 결국 결혼한다는 건 뭐 성관계를 간다는 건 전제하는 거고 성관계를 가지면 정상적인 자녀가 낳는 건데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거고 막 안 될 경우에 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꼭 나는 내 말하면 부인을 빌려서 혹은 내 정자를 가지고 놓겠다 그러면 그것도 뭐 허용해도 관계없을 거고 또 양자를 조카 양자를 데려도 관계없고 남의 양자를 데려도 관계없을 거고 뭐 그렇게 그게 뭐 그러고 오르고 하는 문제로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가족교육협회에서 이제 하나 낳기 운동을 벌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처럼 아주 뜻밖의 불행이 오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더 낫느냐 안 낫느냐는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불임 시술을 하고 하나를 낳고 불임 시술을 했을 경우 이런 뜻밖의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도 보건 수술을 하면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하시는 분 중에서 보건 수술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지고서 그 양육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도의적인 측면도 하나 생각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보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 케이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기서는 입양 방법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딴 여자를 통해서 한다고 할 적에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럼 또 그 나름대로 일생 동안을 음지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고 그 아이를 또 데리고 갔다고 할 적에 그 가정은 과연 화목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또 줘야 되겠죠.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한 자녀 네 분을 몇 분 모셨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형제분 많으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독자. 독자. 몇 대 독자 되세요? 제가 2대 독자. 2대 독자 되시고요. 그런데 자녀는 지금 하나신데 아드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죠? 어느 분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생각해낸 겁니까? 한 자녀 갖기. 그래서 그건 저 처가 먼저 한 거. 부인께서 먼저요. 네. 왜 한 자녀만 갖겠다 그러셨어요?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좀 탁월하게 좀 키워보고 싶어서요. 네. 꼬마가 머리가 아주 좋은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아요. 뒤에 계신 분요. 따님이십니까? 아드님이십니까? 한 자녀가. 딸이에요. 네. 형제분 많이 계신 데서 살았어요? 네, 오남매 가정에서. 오남매요? 네. 근데 자녀는 하나만 두시려고? 하나 열심히 키워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요. 네.
드라마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도 딸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런 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어느 분이 수술하셨습니까? 제가 했어요. 왜 바깥분이 안 하시고요? 네, 마이크 좀.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수술을 하려고 해서 수술한 건 아니에요. 네. 저기 뭐 거창하게 무슨 뭐 가족 계획이다 해가지고 뭐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아니고요. 네.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를 당했어요. 사실은 아. 그 첫 때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역해가는 말이 네. 있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를 사실은 가졌었어요. 네. 가졌었는데 좀 뭐 본의 아니게 네. 그 임신 중독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뭐 어쩔 수 없게 그 자궁을 네.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구불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로서는 네. 뭐 나도 그 뭐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네. 그 맞이로서 뭐 그 부모님들이나 조상들한테는 조금 뭐 좀 그런 감은 들지만은 네. 뭐 나도 딸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지만은 전혀 뭐 지금 생각했을 때 뭐 대를 잇는 아들이 네. 필요하다 뭐 그런 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순전히 상상입니다. 상상 만약에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드라마니까 드라마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일이 만일에 생긴다면은 특히 유교적인 가정이라고 그러셨는데 물론 생겨서는 안 되겠죠. 뭐 네, 생겨서는 안 물론이죠. 되겠는데 뭐 말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좀 바란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에 와가지고 뭐 꼭 자식 때문에 네. 그 우리 가정을 갖다가 뭐 파괴를 시킨다든가 또 뭐 새로 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무슨 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고는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생각도 하기 싫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 형제 되세요? 사형제입니다. 사형제요. 결혼하시면 자녀는 3명 정도요. 3명 정도요. 네.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 지금 그 가족교육에서는 한 명만 낳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한 명만 낳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나 아들 둘에 딸 하나나 그렇게 낳고 싶어요. 네. 그 지금 뒤에서 말한 분요. 저 총각 얘기가 좀 욕심스럽다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 아들을 낳는다는 거는 글쎄요. 우선 내가 맞이하는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하나 정도는 하나로 조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정이 있고 싶다 그렇다면 한 3 정도가 알맞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은 자제분이 몇 분 되시죠? 난 뭐 아들 넷, 딸 둘입니다. 네. 임 부장께서는 자녀가 몇 되십니까? 둘입니다. 둘이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저도 둘이에요. 저도 저 씨 없는 수박이죠. 근데 뭐 집사람을 팬다든지 뭐 그런 히스테리는 아직은 별로 없는데. 예. 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에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 등장한 주인공들이 자기 결혼은 자기를 살리는 거다, 자기 실현하는 일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서 자식이 차지하는 위치도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그리고 자녀가 어떤 경우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부간의 어떤 연결해주는 그 꼬리 끈의 역할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 윤리와 어떤 새로운 윤리관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인데 요즘은 역시 그것이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드라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 방청석에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여성차별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불임 시술 받은 사람 중에서 제 친구 중에요. 남자가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항상 있어요. 근데 남자가 불임술 받는 게 여성이 받는 것보다 훨씬 그 간단하죠.
그럼에도 복원도 예, 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성의 경우에 이제 허락을 안 받고 영구 불임 수술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남성이 안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 평등을 말로는 외치면서도 사실은 그거를 결혼 생활에서 실천을 못하는 이런 그 문제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 분야께서 말씀해 주세요. 남자들이 하는 쪽이 더 좋습니까? 아, 물론이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남자 하는 쪽이 상당히 간편하고 네. 좋죠. 보건 수술하는 건 여자 쪽하고 남자 쪽하고 어느 쪽이 좋습니까? 지금 뭐 양쪽 다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미 현미경 수술 방법이 지금 개발돼 가지고요. 지금 뭐 90% 이상이 정관 수술이나 난관 수술, 보건 수술이 그 성공률은 됩니다. 단 이제 문제는 이 임신 성공률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인데 정관의 경우 지금 현재 조사한 걸 보면은 한 55% 정도. 그다음에 난관의 경우는 한 최고 한 70% 정도의 성공률, 임신 성공률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뭐 보건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는 본인이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추 교수님 아까 이 주인공 여성이 말이죠. 불행에 빠졌으면서 친구 보고 이런 얘기를 아주 가슴을 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인생도 아니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자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시어머니가 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생각인데 나는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무 하나 낳은 사람도 관계없고 둘 낳은 사람도 관계없고 없는 사람도 관계없고 셋 낳아도 관계없고 이래 하면은 없는 사람도 고민 안 하고 많이 낳은 사람도 아무렇지도 안 하고 하나 낳은 사람도 없어져도 또 그만이고 뭐 괜히 자꾸 정해가지고 일이다 이러니까 그거 아닌 사람이 전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느 거라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로 허용해줘 버리면 뭐 고민할 필요 없지.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럼 저 드라마도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을 건데. 황 박사님, 이거 저 각자한테 맡겨야 된다는 그 전체적인 의견은 동의하는데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전통적인 것과 어떤 새로운 윤리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나 본능을 따라야 되느냐, 어떤 관습이나 교육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일처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능이나 본성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 교육적으로나 인륜 도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아이를 갖는 문제만은 물론 양쪽을 다 중요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각자의 어떤 그 교육적인 이런 것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희망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장 보시기에 한 자녀만 가진 분들이 더러 그렇게 좀 불안해하고 이럽니까? 글쎄요, 그 옛날 같으면은요. 그 옛날에 많이 나서 반타작하지 않느냐 뭐 그렇지만 그런 결과론이거든요. 결국 많이 죽으니까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은 이제 거의 생존 가능성이 높죠. 단 이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고사입니다. 그게 이제 이 교통사고와 여타 안전사고사거든요. 그거 이외에 질병으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불안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의 그런 거 전통적인 것이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하나를 잘 기른다면 아마 그분 앞으로 20년 후에 정말 그때 텔레비전 하는 사람 얘기 듣고서 그냥 하나만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참 좋았다 하는 얘기 나올 겁니다. 자, 밤도 이제 깊고 했는데 황 박사님 지금 드라마하고 똑같은 처지에 빠졌을지도 모를 어떤 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충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만약에 자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if everybody fallacy라고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런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아이를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는 오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의 그 개인의 저 성향에 따라서 우선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없을 수도 있고 꼭 가져야 된다면은 그 양자라는 그 개념이 우리 사실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을 뭐 피는 물보다 징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뭐 어렸을 때 어린애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며칠을 그 베이비시터한테 맡겼어요. 갔다 왔더니 베이비시터를 어머니로 알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 저걸 애 새끼라고 길러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양자를 꼭 필요하다면 양자를 구해야 될 것이고 대리모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치 교수님, 지금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치 교수님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히. 예, 그 전에 내가 바로 친구 한 20년 전에 예, 어디 참 종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딸 하나하고 아들하고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대학 다니다 교통사고 죽은 거 있어요. 그걸 시리에 빠져가지고 술만 먹고 이런 걸 봤는데 다시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역시 너무 물론 이제 각자는 자기가 배웠는 대로 지금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는데 지금 사실 사회적인 것으로서 뭐 절대적인 거란 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집착, 집념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다음 문제는 언제 그 현실에 당면한 문제는 당면한 대로 또 해결해야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양자를 집안 양자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가져야 된다면 또 말하면 뭐 꼭 대리모를 갖고 싶으면 뭐 그것도 하나 방법이니까 뭐 난 가져도 관계가 없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임 이사님께서는 그 가족교육협회 저 지금 두 내외가 상담을 하러 왔다고 치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하죠. 이 경우 제 입장으로 본다면 전 가족교육협회에 있다는 거 이전에 하나의 제 양식으로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는 입양을 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양의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입양의 경우 4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담부에 연락을 하면은 그건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의 경우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인 나이 35세 이후에 아기를 갖게 되면은요 어머니 돌아가실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또 이제 아기가 또 잘못된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임신한다고 할 적에 아들 꼭 임신한다는 포장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와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은 아기를 데려다가 어머니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잘 키워줘서 보람을 느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겨울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님 속을 실컷 썩여들이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자식들 때문에 속 썩다 가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어느 그 선생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인데 제가 가끔 잘 이용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를 가지신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는 자랑스럽게도 세계 제1위입니다. 자동차 사망률도 세계 제1위입니다. 오늘의 드라마 게임의 비극도 자동차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너 드라이버건 직업운전사시건 차 좀 잘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 불임수술 하실 적엔 부인 괴롭히지 마시고 시간 짧게 걸리고 경비 덜 들고 그리고 정력에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 남성들께서 수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10명의 효자보다는 1명의 악처가 남편에겐 더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